2021년의 마지막 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내년 대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국민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8일 남은 대선과 관련한 소식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미래로 갈 실력 있는 그리고 검증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 나라에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김상정은 내년 대선 노동종지들과 굳건히 두 손 잡고 반드시 정치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박력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대선판 흔들 변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SBS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 현재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민생 정책,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 또 방역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부분은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어찌되었건 민생 경제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오히려 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실언들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시면서 오히려 스스로 뭐랄까요, 5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어찌되었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들 하면서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은혜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지율이 잘 나가다가 또 뒤처지고 조금 어수선할 것도 같고요. 선거라는 게 항상 출렁이죠. 저희는 이 같은 여론조사에 엎치락뒤치락거리는 결과가 앞으로 두세 번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라는 게 주춤했던 건 맞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오고요. 다만 여론조사가 앞서고 있다는 거에 자만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정권 교체의 여망이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반성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낮은 단계로,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준엄한 명령을 따르겠다. 그리고 최근에 어수선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고 일신우이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대위 조직을 민주당처럼 슬림화한다든가 본부장들이 일괄 사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회의 중에는 상당히 결기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잠시 뒤에 서울에 도착한다면 저희가 또 한 번 긴급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발표를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저희가 전시 상황에 들어간 건 벌써 3일째니까 말이죠. 그래서 늘 이 새해에 어떻게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야 할 건지, 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희가 경선에서 함께 힘을 모았던 분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통합과 화합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새해에 더 큰 메시지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윤춘호 의원, 네. 지금 국민의 상황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점심 식사 함께했죠? 네, 이제 점심을 같이 하고 방금 전에 이제 그 결과 가 나왔는데요.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두 사람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극적인 화해,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빌리면은 특별한 상황 달라질 것은 없고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말 정도였기 때문에 극적인 화해의 계기가 될 거라고 하는 일부의 관측 일단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당 전체가 모이는, 그다음에 선대위 전체가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을 테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대표하고 후보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 잘 될 거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 선거에 대한 역할을 할 거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준석 대표는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 없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상당 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 올라와서 선대회의 주재한다고 하니까 제가 했더니 뭐 그렇다고 특별한 발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면은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매듭을 짓고 뭐 선대위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매듭을 짓고 내일부터는 뭐 새롭게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든가 뭐 이런 발표는 없을까요? 늘 이제 이 토론에 나오거나 방송할 때 네. 되면 이 마음속에 들끓는 것과 또 국민 여러분께 괜히 저희가 헛말을 하지 않도록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과 그 괴리가 있을까 봐 늘 시간차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전 일정에서 대표와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면서 그간의 논조가 최근에 이 당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 평소보다 더한 신뢰관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가운데에서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총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대위의 상임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직책에 연연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애쓰고 뒤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대선판 흔들 변수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윤춘호 의원이 보기에 이번 대선 이제 68일 남았는데 가장 큰 변수 현재 시점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우상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우하향인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바닥 따지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1월 1일 나오는 여론조사의 경향도 굉장히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더 얼마나 진전된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를테면 중도층으로의 의원 확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30% 중후반의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안정되게 40%로 넘어가는 이 고지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점심 식사 함께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뭐 말씀 잘 나누셨어요? 말씀 잘 나누셨어요? 말씀이야 뭐 특별히 얘기할 게 뭐 있어. 잘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복귀하는 걸 좀 설득하셨나요? 아니네, 우리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이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선대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는. 뭐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선대위 해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도 변함 없으신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굉장히 그 사퇴 이후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나 이런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럼 뭐라고 피드백을 하실까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께 물어보시죠. 제가 전화기 하신 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답변의 의미는 뭘까요? 굳이 인위적으로 연출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지금 오찬이 조금 전에 끝나서 아직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감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했던 행간을 들여다볼 때 서로가 그래도 교집합은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그 입보다는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으로 볼 때는 같이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그 연장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정인 위원장의 눈이 김은혜 의원에게 지금 말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 예전에 이제 비대위원장 계셨을 때 제가 이제 당직자로서 잠깐 비추어 보건데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기를 바라죠. 예, 잘 될 거다. 잘 돼야 합니다. 저희는 잘 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보시는 이번 대선은 현재 시점에서의 큰 변수 뭡니까? 뭐 큰 변수는 어찌되었건 유능한 행정으로서 저희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이 그동안의 성과들을 국민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방금 지금 이 국민의힘 선대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선대위 내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총사퇴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울산에서의 합의를 깼기 때문이거든요. 울산에서의 합의는 당무 거부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당무 보고를 받지 못한 당대표가 당연히 당무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문제 제기하면서 울산에 갔었고 앞으로 잘 하겠다 했는데 장무 보고가 좀 한 일주일여 정도 잘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안 되다가 또 조수진 그 공보 단장이 결국 이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틀여간 이준석 대표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 이 윤석열 후보께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사실상 조수진 공보단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준석 대표가 총사퇴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표로서 할 일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뭐 당무 보고도 못 받는 상황에서 무슨 선거에서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선대위에 결합하라는 이 얘기 자체가 굴욕적이고 굴복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께서 예전에 입당하셨을 때도 뭐 이런 당은 없어져야 된다, 뭐 부득이하게 국민의당에 오게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장 핵심은 당 탓이거나 지금 뭐 김은혜 의원님도 계속 여러 방송에서 많은 또 이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가장 핵심적 문제는 당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 탓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선거를 이끌어 가실지 지금 홍준표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두 분 다 결합도 안 하고 계시죠. 김건희 씨는 후보자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운동하지 않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도 지금 인터뷰 좀 해달라고 윤석열 후보께 계속 얘기하는데 선거운동을 후보가 지금 누가 합니까? 선대위원장이 할 것도 아니고요. 아니 SBS 여기 브리핑 나오시고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좀 방송 출연하시면서 이 대통령 후보라면 자신의 정책과 공약, 비전과 철학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윤석열 후보 섭외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조만간에 나와서 바랍니다. 인터뷰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워낙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거 조언으로 잘 받아들이고요. 뭐 제가 대신 얘기도 되나요? 방송 인터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발언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행사 진행 중에 질의가 들어오니 그 두 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됐나 보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사실 상대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건 가급적 새해에는 안 하기를 바라고요. 검증은 물론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강아지를 아는 채 상대 후보 부인의 사과를 강아지에 빗대서 하는 그런 네거티브, 그것부터 먼저 멈춰주시는 게 저는 맞는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책을 잘 이야기해 나가는 것. 그런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더 나오고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이번 대선판의 변수, 현재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일단 오늘 새벽 0시 어제 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 조치로 석방됐습니다. 이 문제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자정 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회공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대통령에게 45년이라는 구형을 한 사람들, 저항권을 무너뜨리면서 재판정에 끌고 다녔던 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병원에 입원 중에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0시에 예. 이제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사면 복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해야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휘가 된다고 그래서 그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진을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면 같은 건 지금은 공개되지 않을 네. 상태고요. 당분간은 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냥 교도소에 있었다 그러면 풀려 나오는 장면이 뭐 아주 큰 그러겠죠. 화제가 됐을 텐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사면 복권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비교되는 이런 사진이나 화면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이 어젯밤에 있었던 셈입니다. 예. 병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깨, 허리 부분이 많이 안 좋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 건가요? 뭐 진단서가 3개라고 예. 해요. 그러니까 허리, 어깨,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거 관련한 뭐 이런 게 있다고 3개의 네. 이제 진단서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 조치되는데 건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석방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법정에서 판단이 안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입원해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들 나중에 뭐 다소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그게 맞는 것이냐. 네, 두 후보의 생각의 차이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 후보는 박근혜 탄핵에 일조한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원칙도 없이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임했던 윤석열의 원칙이 이렇게 비굴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면
형 집행 정지를 통해서라도 지금 건강 상태들도 좋지 않으시고 그리고 고령이시니까 형 집행 정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사면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결심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만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석방하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의 정신에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형사사법적인 사면 복권 조치와 역사적 잣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탄핵의 이유를 제공하고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석방 어떻습니까?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시기에 이번 대선에 특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이쪽에 변수가 될 거로 보세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취약한 정통성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변수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2014년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 정윤회 사건 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위 여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퇴진하면서 오히려 최순실의 이 소위 최순실 그룹이 대단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뭐 포위했다 이런 표현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결과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어찌되었건 당시 검사로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이 퇴조하게 만드는 이 공신이자 또 장본인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최순실 청문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 그리고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어찌됐건 가장 최핵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이나 구형했던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서 또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활약했던 윤석열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 관계를 맺어갈지도 주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공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시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겠다라는 공약까지도 선대위나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식적 입장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건 이미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두 전직 네. 대통령 되면 사면 복권하겠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치료를 받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분명히 국민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뭐 기자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다거나 하면은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겠죠. 네. 다만 저는 지금 저희가 탄핵의 강을 건너서 심판의 강에 마주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너무 다행이고 늦었지만 환영할 일인데 야권에게 새로운 갈등 요인이나 저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권 지지층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이 그 오랜 옥고에서 풀려나와서 마음 한켠에 부담을 덜게 된 게 아무래도 저희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면을 할 그 시간을 앞당겨줘서 저는 청와대에도 이 같은 인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옥중 서신에 보면 특별히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사실은 오늘 석방되는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분위기 그리고 이번에 석방될 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뀐 것 같다는 저의 느낌이 저만의 것일까요? 윤춘호 의원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였는데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적어도
촛불 민심으로 집권한 이 정부에서 사면 복권이란 말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면 복권 결정이 난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잘했다는 쪽이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었던 진보 진영에서의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국민 통합이랄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4년, 한 5년에 가까운 그런 복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진 뭐 이런 면도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좀 목소리를 내지 않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법정에 정말 법에 따른 재판을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사라지면서 재판을 거부했다 이렇게 책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이 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재판부가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냈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참 붉은색, 지금 국민의힘 상징색이죠? 네. 지금 책 보면 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고요. 자, 사심을 갖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지자들이 감옥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는 형태의 그런 글을 묶어서 책을 냈다고 하는데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장경태 의원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야기하셨는데 지지자들이 옛 친이명박계이자 현재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누구라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점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에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누구라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일단 이 책 내용으로 보면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기 전에 주로 지지자분들과 함께 서신이 오가면서 편집이 됐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그 탄핵 당시를 떠오른다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를 요구하면서 족벌재벌과 함께했던 사람처럼 상당히 거친 말을 뱉었죠. 그 엄혹했던 시절로 간다면 어느 누구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안 좋은 분이 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당시의 분들 말고도 또 저희가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함께했던 분들이 저희 지금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당시 직전에 제1야당, 거대 야당으로 힘을 몰아줄 것을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는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그것이 갈등이나 분열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책 제목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워할 만한 대상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 책을 읽어봤을까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대통령 중심서신 엮은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분이 2017년 10월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걸 두고 약간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그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여튼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책 광고를 봤더니 거기 요즘 이준석 대표하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튜브 방송하는 강용석. 예. 네. 거기서 책을 펴낸 듯한 느낌이 가로세로 있더라고요. 연구소에서 가로세로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책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장경태 의원? 뭐 시간이 남는다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줄거리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이 책 이름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움도 아무에게나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할 때는 어떤 정책과 노선 경쟁이 있긴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 경쟁이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친이 친박 간의 갈등, 예를 들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친이계 학살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2013년 박근혜 정권 탄생 이후에 2015년 당시 검찰 수사의 방향들은 어떻게 보였는지,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또 LCT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소위 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성과나 이명박 정부 때 덮었던 이 사건들을 다시 이제 들춰서 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무죄에 났던 것들이 유죄로 나기도 많이 하고 진실도 일정 부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참 이 단순한 이 권력투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더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서 혹시 최근에 OTT에서 나온 영화이긴 합니다만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셨습니까 혹시? 그거 한번 꼭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그 세상에 일어난 지구의 종말이 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방송, 언론이 편승을 하고 그래서 끝내 지구의 종말을 막지 못하는 약간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 거기서 정치인들이 과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정파적 관점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행태가 이게 대한민국 정치라고 과연 예외일까? 똑같지 않을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 어떤 정치 세력이 그러한 어떤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이야기가 나와서 예.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걸 한번 구입하려고요.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베스트셀러 벌써 2위가 됐더라고요. 근데 베스트셀러 예. 1위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굿바이 이재명이 1위더라고요. 그거 출판 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모양인데 소송을 이재명 후보 10일까지 측에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10일 전에 빨리 살려고 저희가 어느 책을요? 굿바이 이재명과 굿바이 이재명도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낸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이재명도 예. 있는데 어쨌든 굿바이 이재명은 권성동 사무총장께서 당에 300권을 사서 배치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도 꼭 당사에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물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책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별로. 네. 이재명 후보는 존중한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